안녕하세요. 지난번 올렸던 강의 내용인데요. 농지연금용 농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목소리가 좀 작고 그 여러 가지 그 댓글이 올라와서 좀 새로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이지만 새로 조금 정리해서 다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농지연금에 대한 기존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주택연금 대비 높은 지급액, 주택연금보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모기지론의 그 상품인데요. 주택연금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월 지급액을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긴 좀 하지만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한 1.2배, 1.3배까지 많은 것을 보여집니다. 가입 조건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영농 경력 5년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현재 농업에 전념을 하고 있어야 되고, 농지를 매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내용인 거고요. 네 번째가 조금은 과장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좀 있습니다. 경매로 농지를 사면 매입가 대비 감정가가 높은 농지를 낙찰받아서 수익률을 아주 높일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억에 사서 5억 이상의 그 감정가를 대상으로 해당되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억에 낙찰 받았는데 월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하지 않지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쉽지 않죠. 보통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면, 감정가 1억 원에 월 30만 원, 공시가 1억 원에 월 33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농지연금에서 가장 비교적 이상적인, 많이 생각하는 그 투자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물건은 평택에 있는 농지죠. 262평이고 감정가가 2억 900만 원이니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유찰이 3번 되면서 7,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죠. 자, 이런 물건을 한 7,500만 원, 7,5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연금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5년 동안 영농 그,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영농 활동을 하고 그 기간 동안 한 2배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이 앞두거나 또 상황이 좀 풀리면은 감정가가 2배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20만 원까지 매달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 설명을 하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120만 원 정도면은 여기 좀 75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7,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12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면,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지만요. 1년이면은 거의 한 1,400만 원, 1,450만 원 정도 받죠. 그러면은 한 5년 내지 6년 정도면은 원금을 다 그 투자비를
5년 정도의 그 투자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낙관적인 그 다음에 어떤 희망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이렇게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설명하는 전제에는 과거에 투자했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과거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논리를 이상적 투자법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폭등 시기 전, 20년 이전이죠. 2017년이나 2018년도 좀 가격이 저렴할 때 사서 그 부동산 폭등기를 지난 이후에 그 연금을 받았을 경우 이런 정도의 비율로 받는 경우도 실제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그때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그 가정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도별로 그 지급액이 그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지급액이야 이제 그 큰 평수를 비싼 농지가 비싸지면서 평균 지급액은 올라가겠지만 총 지급액도 상당히 많이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의 한 10년을 전제로 봤을 때 거의 한 5배, 6배 정도까지 총 지급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지연금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치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지금 농지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농어촌공사죠.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어촌공사 사이트를 가면은 거의 2020년 이후에는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그 많은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정해진 재원에서 그 연금을 주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이 자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제도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에 닥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급이 그 해를 넘겨서 그러니까 연말에 신청했을 때 해를 넘겨서 접수가 된다든가 업무 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1년 늦게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이 시작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제가 2년 전에 조회했던 금액입니다. 요게 1억을 평가 금액으로 1억을 넣었을 때 그때는 2년 전이니까 63년생이 해당이 됐죠. 넣었을 때 지금 그 승계형으로 들어가고 그 감정가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공시가를 기준으로 1억의 금액을 넣었을 때 그 나오는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33만 8천 790원이 그 지급이 됐었죠. 이게 공시가 기준이고 감정가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10%가 감해지기 때문에 대략 한 30만 원 정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 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게 2년 전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그 검색해 본 결과로는 65년생, 이제 2년 후니까 65년생이 대상이죠.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1억으로 대입을 시켰을 때 31만 3,570원. 이렇게 되면은 감정가로 하면 10%를 감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감정가를 했을 경우는 30만 원보다 이하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결국은 2년 만에 실제 지급액을 8%를 감소시킨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신청자가 많아지면 추가적으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고지를 안 하고 임의로 이렇게 금액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년도에도 낮춰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도 낮춰질 수 있는 거고 금액이 낮춰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액이 낮춰진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 지급액이 낮춰졌다는 상황 임의로 어떤 고지 없이 임의로 낮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내가 받을 때는 더 낮춰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몇 년 사이에 또 바뀌어진 게 있죠. 가입 조건을 자꾸 강화시킵니다. 영농 경력 확인 절차가 아주 엄격해지고 있고 대상 농지도 뭐 그 농기계가 접근 가능한 뭐 도로가 현황 도로라도 도로가 붙어 있는 농지여야 된다. 그 전에는 없었죠. 이런 내용하고 수입 인출형,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감정가의 일정 부분 한 30% 정도 되나요? 이 부분을 먼저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계산해주는 이 수시 인출형은 이미 그 신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뭐 상황 봐서는 조만간 아예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그리고 실제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뭔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벌써 한 5년 전부터는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를 하지 않은, 그전에는 홍보를 많이 했었죠. 홍보를 하지 않고, 그리고 통계자를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제도를 기본적인 골격부터 다시 그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한 우리가 지금 농지연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그 지금의 계산 방식, 지금의 생각대로 적용될 게 아니라 사실은 몇 년 후에 뭔가 좀 다시 재정비된 상태에서 제도를 손본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원 부족은 분명히 현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원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 당연히 그 필요한 부분이고요. 요건 강화 당연히 그 요건 강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충격적인 거는 사실은 그 평가 금액 지불 금액을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그 충격적인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제도를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늘리거나 조금은 그 요건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의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로의 유무가 꼭 필요한 건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요건에서도 명확한 어떤 기준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농지연금을 보는 그 시각 자체를 사실은 조금은 그 금액적인 부분, 자, 이 부분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연금이 그 우리가 농지를 그 취득해서 그 안에서 은퇴 후에 그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농지의 어떤 다양한 필요성, 농지의 가치, 물론 연금을 준다는 것도 상당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연금보다 더 좋은 농지의 혜택, 이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활동이 고된 농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한 어떤 육체 활동, 그리고 내가 그 농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 그리고 어떤
그 여가 활동 그리고 그 농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 은퇴 세대들의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연금도 중요하지만 농지연금 자체만 보면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농지연금은 하나의 어떤 혜택 중에 하나일 뿐이지 농지연금보다 더 좋은 혜택 이 부분이 농지에 있다는 사항을 조금은 확인시켜 드리면서 농지연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각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